도로 위에 레일을 주행하는 노면 전차 트램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 서울 서대문에서 청량리 사이에서 처음 개통됐다가 1968년 운행이 중단됐는데요. 앞으로 트램이 다시 운영된다면 모든 위험 요소를 스스로 판단해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이 될 텐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트램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차량본부 곽재후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예전엔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했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게 바로 트램인데요. 이 트램이 어떤 교통수단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트램은 한국어로 노면전차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자동차 노면, 즉 도로 위를 달리는 전차 또는 지하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9세기 중반 수십 년간 대도시 필수 대중교통수단으로 사용되다가 자동차에 밀려 주춤했지만 최근 몇십 년 사이에 도심 재생의 수단으로 다시 도입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899년 고종 때 도입되어 서울, 부산, 평양 등에 운행하다가 서울에서 1968년을 마지막으로 운행을 종료했습니다. 네. 최근에 트램이 지하철에 비해서 경제적이고 또 가장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검증되면서 앞다투어 신형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네. 국내에서는 현재 서울, 부산, 대전 등 세 곳이 정부로부터 기본 계획이 승인되었고 10여 개 도시 20여 개 노선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제 배터리 기술을 이용해서 머리 위의 고압가선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을 국가 R&D 사업으로 개발을 완료하였고 네. 현재 부산 5, 6도 트램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트램의 자율주행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본적인 원리는 자동차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네.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자동차에 비해서 제동 거리가 한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더 먼 곳을 좀 더 먼저 장애물을 인식해야 되는 점이 좀 다르고요. 네. 또 트램의 승객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제동을 하게 되면 승객이 넘어져서 낙상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또한 이제 승하차 할 때 우리가 그 출입문에 끼임 사고 같은 것도 네. 스스로 예방해야 되는 점이 다르고요. 또 끝으로 이제 트램은 하루에 여러 차례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람 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인으로 자율 충전하는 점도 역시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자,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트램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술의 핵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이번에 개발된 그 기술은 크게 5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트램 전방의 장애물을 인지하는 기술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인지된 이 장애물이 트램하고 충돌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내 승객을 보호하면서도 급제동을 해야 되는 감속도 제어 기술.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교차로에서 신호등하고 정보를 통신을 하면서 이걸 빨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 기술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붕에 탑재된 배터리를 무인으로 완전 자율 충전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다양한 기술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기술들은 어떤 시스템으로 가능한가요? 예, 트램은 기본적으로 궤도를 따라 주행을 하게 되는데 예. 이제 고정된 노선을 주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교통 요소들이 다 고정 좌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정 좌표를 전부 데이터 디지털 맵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디지털 맵을 바탕으로 이 트램 차량이 이제 서로 실시간으로 비교를 하면서 횡단보도 구간에는 어떻게 감속을 하고 또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통신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통신 기술이 고도화되어야 이제 실현 가능한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주행하다가 장애물이 보이면 이 트램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예, 스스로 주행을 하다가 전방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자동차나 사람이죠. 트램은 스스로 이걸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흔히 자동차에 쓰이는 전방 충돌 보조 기술 ADAS라고 하는 기술이 적용되는데 만약에 인지된 장애물이 트램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네. 최소 거리를 계산을 해서 안전하게 정지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이제 급제동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실내 승객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제동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충돌 방지 보조 기술을 사용해서 장애물과 충돌을 피한다고 말씀해 주신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로 장애물을 피하게 되는 걸까요? 장애물을 인지하는 이제 센서는 이제 라이다와 카메라라고 구성이 돼 있고 네. 또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객체를 인식하는 이게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자전거인지를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라이더 한 대가 이 차량 지붕에 설치되어 있고 하단에 2대가 돼서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예. 형태로 라이더가 되어 있고 역시 카메라도 광각 카메라와 협각 카메라가 서로 사각지대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그 자율주행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욜로X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인공지능 학습 기능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한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뭐 자동차나 사람, 자전거, 의자, 박스 등 80여 가지의 객체에 대해서 약 11만 8천 개의 학습 데이터를 보유한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차에도 들어있는 기술들이 좀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안전한가일 텐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시험선에서 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시험 결과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전방에 뭐 자동차라든가 자전거, 사람 모형으로 인지 시험이라는 걸 합니다. 네. 그래서 한 80m까지는 그 인지 성능이 95% 이상 확인이 되었고요. 최대 110m까지는 장애물 인지가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지 성능은 일정 시간 내에 이제 데이터 수가 정상적으로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트램이 30km 정도로 주행하다가 전방에 어떤 장애물이 존재하게 되면 이 장애물이 정지하는데 약 22m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정지하는 걸 확인을 하였고 이거를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다시 시작될 트램 기대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대두가 될 텐데요. 이렇게 트램 자율주행 기술 개발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고율 감소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 절감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ADAS 기술을 도입 후에 그 사고율이 한 50% 정도 감소되었는데요. 자율주행 트램도 그 사고율 감소가 50% 이상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운영비 절감인데요. 네. 이게 전체 운영비의 4분의 3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사 탑승에 없이 완전 자율주행하는 시대가 열린다면 그 비용의 5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경제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 시작될 새로운 자율주행 트램 시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곽재호 차량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